마이크 실험 중. 마이크 실험 중. 마이크 실험 중. 아, 얘들아 반가워. 너희들 음소거 좀 해제해가지고 들어봐. 어, 쌤이 음소거 너희들 해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으니까 바로 음소거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음, 아무도 이야기 안 할 거지 너희들. 그렇게. 그럼 채팅창에다가 너희들 좀 남겨봐. 채팅창에 오케이. 쌤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안녕. 아유, 쌤 오늘 낮에 특강하고 왔거든, 대구에. 근데 자형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거기 갔다 왔다. 거기서 뭐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것 같은데 음주 강의야 오늘. 음주 강의. 그래, 정신은 또릿또릿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주변이 시끄러워? 그렇구나. 주변이 태환아, 주변이 시끄럽다는 것은 네 주변이 시끄럽다는 거지. 채팅창에 남겨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어 그래. 오케이. 너희들이 지금 수업 들을 때 이제 우리 복습할 때 뭔가 좀 소란스러우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너희들 또 내일 또 월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빨리 시작을 할게. 알겠지? 그래, 반가워. 소리 잘 들리고 하면 됐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자. 자, 너희들 자,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자, 불기소 처분의 종류와 처분 통지 및 고지라고 되어 있다. 자, 이 부분 잠깐 볼게. 너희들 혹 설명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줘도 돼. 지금 쌤이 채팅창은 보고 있거든. 지금 화면도 잘 보이고 쌤 목소리도 잘 들리는 거야? 이거 채팅창에 좀 남겨줘 봐봐. 화면도 잘 잘 들려요. 보이고 채팅창에 아니면 지금 말을 해줘도 돼. 화면 잘 보여? 네. 오케이. 자, 그럼 시작할게.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뭐 이제 너희들 음소거 해제해가지고 이야기해도 되고 채팅창에 남겨도 되고. 자, 그럼 시작한다. 자, 우리 그 지난주에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이제 수사 종결이었다, 그지? 수사 종결은 이제 검사가 하는 건데 기소 또는 불기소 이렇게 종결하는 거잖아. 또 타관 송치 이렇게 종결해. 충분히 수사를 해보니까 혐의가 있고 수송조건이 다 구비됐다면 기소를 하겠지. 그치. 그런데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이 기소하면 안 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를 할 거야. 그 다음에 타관 송치, 타관서로 송치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지? 수사 종결 처분 이렇게 세 가지. 그런데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다 했고 그 이유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 그 이야기부터 들어가 보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 건데 뭐가 있다고? 혐의 없다라는 이런 불기소가 있다, 그지? 혐의 없다. 이거는 뭔데? 여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온다, 그지? 범죄 구성하지 않는다, 범죄 구성하지 않는다 또는 증거 없다. 자, 이때 혐의 없음 불기소. 너무 진한데? 너무 진한데? 자, 범죄 구성하지 않거나 이제 증거가 없다는 것. 이런 경우에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재가안됨이라는 게 있어. 재가안됨이라는 것은 범죄를 구성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증거도 있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가 책임 조각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재성립이 안 된다, 그지? 재가 안 됨. 그다음 이제 여기 공소권 없음이라는 게 있네. 이 공소권 없음, 공소권 없음. 이 공소권 없음은 소송 조건이 불구비일 때 하는 거야. 이 공소권 없음은 언제 한다고? 예, 소송 조건 불구비. 소송 조건 예, 불구비. 이것들이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 이게 소송 조건에 관한 것이거든. 또는 소송 조건 또는 처벌 조건이 불구비일 때 공소권 없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게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때 우리 이미 확정 판결이 있으면 기판력 때문에 다시 다툴 수 없거든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면이 있으면 이거 기소해서 처벌할 수 없어요. 다툴 수 없어요. 사면이면. 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공소시효 완성되면 기소 못한다고 했잖아. 또 범죄 후에 법령 개표로 형이 폐지가 돼버렸어. 형이 폐지가 되는데 어떻게 다투겠니? 그렇지? 형이 폐지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툴 수 없어. 소송조건 불구비. 이때 기소를 하게 되면은 형식재판. 그러니까 기소하면 형식재판이니까 기소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때 불기소할 때 예, 공소권 없음 불기소지. 그러니까 형식재판과 그다음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소를 하면 형식재판. 그럼 우리 기소하는 것은 형식재판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실체 재판 중에 유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소해서 형식 재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사실 이런 사건은 검사는 기소를 하면 안 돼요. 공소권 없음 불기소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친고죄나 적고발 사건, 고소 고발 없거나 고소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면 수송 조건 불구비다,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됐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도 마찬가지지. 사망했는데 이제 기소를 하면 공소기각 결정 떨어져. 그러면 뭐 하려고 기소하겠니, 그지? 또 반의사 불벌죄 여기 11번 있으니까 해볼게.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처벌하지 말라라는 의사표시가 없어야 기소해서 다툴 수 있잖아. 근데 처벌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아직 기소 전에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기소했다면 뭐가 되겠어? 이건 공소기각 판결이 떨어져서 종결되겠지. 예. 소송 조건 불구비일 때 공소권 없음 됐고, 혐의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구승유과에 해당하고 또 위법성이나 책임 조각 사유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됐어. 그리고 수송 조건도 구비됐어. 그런데 검사가 형법 51조 양형 조건을 고려해서 한번 봐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뭔데? 이게 기소유예다, 그지? 검사가 봐주는 거. 그다음 기소 중지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할 때 이 기소 중지. 자,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의 종류 한 5가지 정도는 그 사유에 따른 이 종류 5가지는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수사를 종결하게 되면은 이 통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수사를 의뢰한 사람한테 어떻게 수사가 종결되는지 통지해 줄 필요가 다분히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 고소고발인. 고소고발은 수사를 의뢰하는 건데, 이제 수사가 종결됐어. 그러면 고소고발인에게 이제 통지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 고소고발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 불기소, 공소, 취소, 타관, 송치 처분 이렇게 수사 종결 처분 3가지에다가 타관, 송치까지 이런 게 있으면은 7일 이내 고소고발인에게 그 지지를 통지한다. 고소고발인에게 그 지지를 통지한다. 7일. 그다음 이제 불기소 처분 이후 고지인데 불기소 처분 이후 고지. 이거는 뭐냐면 고소나 고발을 했을 때는 기소를 기대했을 건데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통지해주면 고소 고발이는 이유가 궁금할 거야, 그렇지? 이런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고소 고발인이 청구를 하면 7일 이내에 고소 고발인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을 해주게끔 되어 있단 말이지. 그다음 피해자도요. 여러분 수사가 시작되면은 피해자는 심적인 엄청난 부담이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지금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다라고 하면서 막 한밤중에 막 톡이 오고 그래. 제발 그러면 안 돼, 너희들. 술을 마실 수는 있는데 혹 시비거리가 있으면 도망쳐야 된다, 너희들 절대로. 의리 지킨다고 막 하면 안 돼. 자,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요. 피해자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지위에 놓여. 근데 만약에 수사가 종결됐어. 특히 불기소 처분. 그러면 피해자의 어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루빨리 피해자의 불안한 어떤 마음 상태를 없애주는 게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불기소 처분 또는 타관 송치 처분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한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돼 있다, 그지? 여기 피해자예요, 피해자. 이 피해자를 이제 오답을 걸 때는 이 피해자를 뭐 이렇게 피해자
이렇게 오답을 걸기도 하니까 자, 이런 부분 좀 조심해주고 이 피해자한테 통지해준다는 거. 그다음 피해자한테 통지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건데 통지를 누가 한다고요? 검사가 이거 법원으로 바꾼다. 이거 법원으로 바꿔 출제하기도 하니까 이거 조심하면 되겠고 누구? 검사가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배직형의 신청이 있다면 당해 사건의 공세기 여부, 공판 일시 장소, 재판 결과, 피해자 피고인 구속했는지 석방했는지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수사 종결 처분 중에서 불기소 처분의 종류 5가지를 살펴봤고 검사가 이제 수사를 종결했을 때 그다음 수사를 의뢰했던 고소고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주고 또 불기소를 통지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궁금하면 왜 불기소했는지 설명해달라고 청구를 하면 서면으로 설명해주는 이런 내용들도 봤고 또 불기소 처분이나 타관송치 처분을 하게 되면 피해자의 어떤 불안한 지비를 하루빨리 해소해서 두 다리 뻗고 자라는 그런 의미로 피해자한테 적시 통지해주는 것도 봤고 또 피해자한테 통지하는 것도 봤죠. 피해자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정복권을 제공한 게 2007년 개정법 중에서 또 한 중요한 어떤 개정 내용이거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되게 중요한 주제였죠.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자, 고소나 고발한 사람을 고소인 고발인이라고 하죠. 근데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기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고소 고발인이 이제 다투고자 한다는 거죠. 일단 고검장한테 불복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검찰 항고라고 불러요. 일단 고소인 고발인 전부 다 고검장한테 먼저 불복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고검장이 만약에 기각을 하잖아요. 기각을 하면 그때 이제 불복인데요. 자,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자, 고등법원에 하는 겁니다.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요. 재정신청. 그 다음에 검찰총장한테 검찰 제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자,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처음에 이제 이 검사가 한 불기소에 대한 불복으로 일단 고검장한테 불복을 제기하는 것은 고소 고발인 모두 다 같아요. 고소인이든 고발인이든 간에 일단 고검장한테 불복을 먼저 제기해요. 여기 이 검사가 지방검찰청의 검사거든요. 지금 위에는 뭐가 있어요? 고검이 있죠. 그 고검의 장한테 먼저 불복을 제기한다고요. 자체적으로 시정을 먼저 해보라는 그런 의미죠. 고검장이 만약에 기각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불복으로 자 이때는 고소인과 고발인의 불복 방법이 달라요. 고소인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거고요. 재판을 통해서 정해달라는 신청을 제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 고발인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대검찰청에 말이죠. 검찰총장에게 다시 한 번 더 항고를 한다는 거죠. 이게 검찰 제한구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제 보시면 형법 123, 126조 범죄의 고발인은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재정신청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나뉘는 이유도 여러분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생략을 할게요. 그러니까 고소인, 고발인 전부 다 고검장에게 불복 제기하는 것은 같이 가는데 고소인이든 고발이든 간에 만약에 고검장이 기각하면 이때부터 가는 길이 다르다. 고소인과 형법 123, 126조 범죄의 고발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거고 123, 126조 이의 범죄의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제기하는 거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고등법원이 다시 기각을 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고등법원 위에 대법원이 있죠. 대법원에 다시 한 번 더 불복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재항고라고 부릅니다. 고등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에 불복 제기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불러요. 만약에 고발인의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이제 검찰 재항고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기각하면 더 이상 불복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고소를 했다. 그런데 검사가 불기소했다. 불복을 제기하려고 한다. 일단 고검장한테 먼저 불복 제기하고요. 고검장이 기각하면 그때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거고요. 위에 라인입니다. 고등법원이 기각하면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고발을 한 사람이야. 검사가 불기소했다고 알려줘. 여러분이 다투고 싶어. 이때 고검장한테 먼저 검찰 항고를 제기하고 고검장이 기각하면 그때 다시 형법 123, 126조 범죄의 고발인이라면 재정신청을 제기하는 건데 이 범죄 이외의 범죄의 고발인이라고 한다면 검찰총장에게
검찰 재항고를 제기하는 겁니다. 됐죠? 검찰총장이 기각하면 이것으로 끝이에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어요? 채팅창이든 아니면 여러분 이제 뭐 네, 스피커 끄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네, 오케이. 네. 야,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자, 전혀 술 마신 것 같지 않지? 네, 야, 너희들 네. 대답이 늦다 지금. 대답이 아주 늦었어. 아니 상갓집에 가면 그래도 이제 고인의 어떤 명복을 빌면서 한 잔 먹어주는 게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거. 근데 우리 오늘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그 스피커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내가 또 좋아하는 자영이고 또 여러분하고 약속도 있어서 이제 내일 이제 강의가 없어서 내일 가볼 거거든요. 다시 오늘은 여러분하고 약속이 있어 빨리 왔어요. 자, 볼게요. 자, 고소인 고발인요. 고소 고발인 여기 이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소인 고발인이 되는 거죠. 예, 검사가 불기소를 했다. 여기에 대한 불복으로 일단은요. 고검장한테 먼저 검찰항고요. 고검장이 기각했다. 이걸 통지해 주면 그때 재정 신청으로 가는 거죠. 어디에? 고등법원에요. 이거 지방법원 합의부라고 하면 안 돼요. 재정신청은 재정신청권자가 하는 건데요. 재정신청권자는 고소인의 경우에는 모든 범죄의 고소인이 다 재정신청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고발인의 경우에는 형법 1, 2, 3조부터 1, 6조 범죄라고 했죠. 이제 이 범죄가 뭐 직권남용죄, 불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해사실공표죄, 자 이런 4개의 범죄. 이거 딱 한 번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직렬에는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 자, 이런 모든 범죄의 고소인과 또는 형법 1, 2, 3, 1, 6조 범죄 고발인들 이들이 만약에 뭔가 좀 자기 일들이 있어서 좀 바쁘다 그러면 대리인을 통해서 또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재정신청 제기는요. 검찰항고 기각결정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이거는 불변기간이에요. 반드시 이 10일이라는 기간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신청서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정신청서에는 범죄와 증거를 적어야 됩니다. 범죄. 내가 생각하는 범죄는 이렇고 이를 입증할 증거는 이렇다.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이지만 신청서 제출은 지검지청장이라는 것.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출제가 됐는데 재정신청서 제출을 고등법원에 제출한다.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틀립니다. 지검지청장에게요. 그럼 지검지청장은 여기 7일이라고 되어 있죠. 이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서강계 서류, 그리고 점검물을 전부 다 고검 경위에서 고등법원에 송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흘러가는 이 라인은 여러분 이제 검찰항고를 그친 경우고요. 그러니까 고검장한테 검찰항고를 제기했고 고검장이 기각을 한 경우에 이걸 통지하게 되면 통지받으면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고요. 고검장의 기각 처분이 없어도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직접 바로 하는 재정신청이다. 이렇게요. 자, 검찰항고를 제기했는데 고검장이 기각 처분하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재기 수사를 명했습니다. 근데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거죠. 또 검찰항고를 제기했는데 3월 경과하도록 고검장이 아무런 말이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불기소 처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또 자, 검찰항고를 제기했는데 고검장이 3달 동안 아무런 말을 안 하면 3월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또 공소시효 만료가 30일밖에 남지 않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바로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요. 누구한테? 지검지청장에게. 그런데 이 경우는 고검장의 기각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죠?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거고 고검장이 3달 동안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30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경우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지검장이 자체적으로 시정의 기회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런 지검지청장이 재정신청의 이유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요. 자기네들 불기소가 잘못됐다는 거니까요. 바로 공소를 제기해버립니다. 이 사실을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끝을 내요. 그런데 만약에 재정신청의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에 제기한 거니까 고등법원의 기록을 이제 재정신청서, 의견서, 소환계서류, 점검물을 송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검장이 이런 판단을 하는데 시간 걸리겠죠? 그래서 30일 이내 고등법원에 송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 보세요. 7일이죠. 여기는 30일이죠. 여기는 왜 7일이냐? 바로 이거 고검장이 기각을 했거든요. 불기소가 잘 됐다고 검찰 항고를 기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검장은 자기가 판단할 필요 없죠. 고검장이 불기소가 잘 됐다고 검찰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검장은 바로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밑에는 고검장의 기각 처분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검장이 판단을 해본다고요. 그게 30일 정도 이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고등법원은 이제 기록이 접수되면 접수 통지를 합니다. 접수 통지를 10일 이내 하는 거예요. 10일. 예. 피해자와 재정 신청이 모두에게 통지해 줍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법원은 이제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 다른 말로 기소 강제 절차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3달 동안요. 이건 응시 기간입니다. 그래서 3달 지나서 재정 결정을 해도 그 결정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자, 우리 고등법원의 기소 강제 절차는 비공개고요. 그리고 여기 지검장이 보내준 수사관계 서류 증거물 있죠.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열람 등사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기소 강제 절차에서 필요하다면 여기 증거 조사가 가능해요. 이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는 예외적으로 열람 등사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요. 그리고 기소 강제 절차에서 피해자는 변호인 선임해서 도움받으면 되죠. 자, 고등법원은 양당 간의 결정을 하는데요. 그 결정이 이렇게 기각 결정과 그리고 공소대기 결정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자, 기각 결정은 언제 하는 거냐면 재정 신청이 법률상 방식 위반이다 또는 재정 신청이 이유가 없다. 이런 경우에 기각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되는가? 예, 대법원에 재항고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고등법원이 기각 결정한 사건도 혹 기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언제요? 다른 중요한 증거가 있으면 기소는 가능합니다. 자, 여기 이제 공소대기 결정요. 이거는 사유는 재정 신청의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여기는 불복이 안 돼요. 공소대기 하라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공소대기 하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여기 지검지청장 있죠. 여기 지검지청장 있죠. 이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공소되게 하라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지검장이 알려줘요. 그러면 이 지검 또는 지청장은 검사를 지정하죠. 그리고 검사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법원의 이 재정 신청에 대한 심리를 기소 강제 절차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소를 무조건 해야 되고요. 검사는 공소를 유지만 할 수 있고 공소를 취소는 못해요. 유지만 할 수 있고 취소는 못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게 재정 신청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흘러가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 여러 어떤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한 페이지에 적었으니까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재정 신청을 제기하면 재정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공소시효 진행이 멈추고요. 그리고 재정 신청은 재정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재정 신청을 제기한 자가 취소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공동 신청권자가 있을 때 1인이 재정 신청하면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1인이 취소했을 때 다른 공동 신청권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정 신청에 대한 내용 중에서 좀 의문나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스피커 켜가지고 이야기도 되고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도 돼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공소되기 후의 수사요. 자, 이게 수사편의 마지막인데요. 이 공소되기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소 전에는 피의자라고 부르고요. 수사의 객체예요. 근데 기소가 되면은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면서 공판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 이후에도 수사는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수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기소를 했지만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바뀌면서 공판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니까 검사하고 대등한 지위에 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 공판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하는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에 지장을 주는 그런 수사를 하면 안 되겠죠. 특히 강제 수사 같은 경우에는 가두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강제수사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임의수사, 즉 동의나 승낙을 얻어서 하는 임의수사는 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판례 입장인데, 자, 이거 보시면 강제수사는 대인, 대물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공소되기 후에 지방원 판사에게 영장받아 하는 압수수색은 안 되는 거예요. 위법사니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겠죠. 자, 임의수사요. 임의수사. 피고인 불러와서 하는 조사, 피고인에 대한 신문 긍정하는 게 판례고요. 참고인 조사도 원칙 허용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이미 나와가지고 여기 보세요. 밑에 법정에 이미 이게 A가 나와가지고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사자가 있는 이렇게 당사자가 있는 이 공판정이죠. 이 공판정 법관이 직접 들은 거죠. 자, 이 증언을 이렇게요. 수사관서에 불러와서 이 A를 불러와가지고 그때 했던 이 증언을 번복시키는 형태의 어떤 조사를 진행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뭐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나온 가지고 재판해야 된다는 당사자주의, 법원이 직접 들은 거 가지고 재판해야 한다는 직접주의, 공판정을 중심으로 실체를 가려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이런 것을 침해하게 되죠. 왜요? 이 당사자가 있고 공판정을 중심으로 법원이 직접 들은 이야기를 공판정도 아닌, 여기요, 공판정도 아닌, 그리고 자, 당사자가 있는 곳도 아닌, 법원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깬다는 것은 결국 직접주의, 당사주의, 공판중심주의, 이를 침해하게 되고 결국은 공정한 재판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런 수사는, 자, 이 번복 증언을 받아내는 이런 수사는 위법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진술조사라든가, 자, 진술서라든가 피해자 신문조서는 이거는 위법 수입 증거니까 증거 능력이 부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로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증거 동의입니다. 증거 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원래는 증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동의를 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돼요. 원래 여러분 위법 수입 증거는 동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여기서 동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됐죠? 근데 최근에는 여러분 어떤 판례도 있다 있습니까? 법정에 나와서 유리한 증언을 한 게 아니고요. 법정의 증인으로 아주 쉽게 용이하게 소환이 가능한 자를 수사관서로 데리고 와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어떤 진술을 확보한 이 진술조서 또한 증거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뭐 동의를 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소 이후에 임의수사 형태도 우리 판례는 상당히 좀 실제 현실적으로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서서히 이제 판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편이 끝났고요. 이제 3편 공소 제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죠. 공소,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있네요. 증거 동의는 피고인만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나중에 증거 동의를 우리가 공부할 건데, 이 증거 동의는 원래 이제 당사자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검사도 가능하고 피고인 가능하고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인도 가능해. 근데 방금 이거는 번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 이것을 증거로 신청한 자는 검사일 테니까 당연히 이제 검사가 신청하면 그 반대편의 동의니까 피고인 측에 동의하는 거고, 나중에 증거 동의 그 자체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피고인이 신청한 어떤 증거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그 상대방인 검사가 동의하는 거야. 우리 동의만 놓고 보면 동의는 검사하고 피고인 쌍방이 다 할 수 있고 또 피고인을 도와주는 변호인도 가능은 해요. 근데 방금 이 케이스 상에서는 번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서류를 검사가 신청했을 거니까 그 동의는 당연히 상대방인 피고인 측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2편이 끝났고 이제 3편에 이제 공소되게 될 차예요. 이거는 공소를 제기하는 부분을 공부하는 건데, 공소를 제기하는 내용은 이제 어떤 거 공부하는 거냐면 공소되게 하는 방식 공부하고, 공소되게 하는 방식, 그다음 공소되게 했을 때 효과 이거 공부하고, 그리고 공소시효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공소시효라는 부분이 일단 직렬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다. 직렬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검찰직, 교정직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공소 제기하는 방식도 특히 검찰직에서는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 근데 경찰직은 이전엔 출제를 들어 하다가 요즘엔 좀 그 출제 빈도는 약해졌다는 것. 이 정도. 자, 그러면 들어가 보면 이제 공소 제기하는 방식 이제 볼게요. 공소 제기하는 방식은
공소되게 하는 방식은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거예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제출하는 거고 공소장 서면 구술 안 됩니다. 그리고 저장 매체도 안 돼요. 이러면 저장 매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공소장이나 서면에 적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 파일 형태로 저장 매체에 담아서 공장에 첨부했다. 그리고 그 부분 이 공소장이라는 서면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죠. 그게 저장 매체가 서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이런 공소제기가 현실적으로 좀 필요하다. 너무 공사실이 길다. 그래도 이런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서면만 공소제기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술도 안 되고 또 파일 형태의 저장 매체도 공소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소장에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과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경우에는 피고인, 그리고 제명, 그리고 공사실, 그리고 적용법조, 구속 여부 이런 것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피고인하고 공사실은요 특정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만약에 불특정했다면 특정하라는 우리 소송법 규정을 위반한 기소니까 바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게 돼요. 자, 피고인과 그리고 공사실은 특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특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피고인은요, 뭐 성명, 뭐 주소, 직업 이런 거 기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 시험에 물어보지 않아요. 이 물어보는 것은 전직수입니다. 정과, 직업 없음, 소녀부 송치 처분 받은 사실요. 이런 것을 기재하는 것도 피고인을 특정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합니다. 혹, 자, 이런 것을 기재하면 편견을 막기 위한 여기 있죠. 공소기계 방식 마지막 일본주의. 일본주의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본주의 위반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판례는 일본주의 위반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무죄로 추정되거든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무죄 추정에 혹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우리 판례는 무죄 추정 원칙 위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과 직업 없음 소녀부 성취 처분 받은 사실을 자, 우리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오히려 피고인을 특정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자, 이것은 일본주의 위반도 아니고 무죄추정 원칙 위반도 아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라는 건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공사실 특정이 됩니다. 이 특정의 방법이 이제 판례가 이제 쭉 있는 거죠. 국가직에서는 판례를 경찰직보다는 좀 더 구석구석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찰직은 국가직만큼은 이 특정에 대한 판례를 조목조목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 교사범 방조범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공범이고 공범은 정범행위에 종속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교사방조의 경우에는 정범의 범죄 사실도 특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경합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범죄를 기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포괄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범행을 통째가지고 하나의 범죄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계획의 합계를 적으면 돼요. 전체적으로 개개행위를 특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됐죠? 그리고 메삼페타민을 복용했다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가 됐을 때 자, 모발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요. 그리해도 지금 우리 현재의 감정 기법에 따라서 최대한 일시를 특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발에서 감정이 가능한 시간을 범행 일시로 적어서 바로 기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불특정이라고 했고요. 소변 감정 결과 양성인 사안이 있었는데 소변 감정 결과 이제 양성요. 이 사안은 지금 현재 우리 감정 기법에 따라서 최대한 특정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메삼페타민 복용 여부에 대한 감정을 해보니까 자, 모발 감정 또는 소변 감정을 해보니까 양성 반응이 났던 사안 중에서 모발 감정 결과 양성인 사안 중에서 불특정이라 한 판례도 있고요. 소변 감정 결과 양성인 사안에서 특정되었다라고 본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감정 기법이나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특정할 만큼 특정했는가, 좀 경솔하게 이에 이르지 않게 특정을 공소를 되겠는가, 이 차이라는 거죠. 됐죠? 지금 우리 소변 감정 결과 우리 소변 감정을 통해서 이게 복용이 감정이 가능한 기간을 초심자는 2, 6일 정도로 보고요. 우리 상습 복용자는 한 10일 정도로 봐요. 그 당시 상습 복용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때 그 기간을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감정기법에 입각해가지고 최대한 10일 정도로 일시를 특정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소변 감정 결과 양성인 사안에서는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모 공동 정범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해서 같이 이제 범죄를 말하는 건데요. 이 공모라는 것 이것도 범죄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공모 부분은 공모의 일시, 장소, 역할, 분담, 내용 이런 것을 세세히 특정할 필요는 없고요. 적어도 의사가 합치됐다는 정도만 기재하면 된다라고 특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기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비적 택일치 기재가 있는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요구를 했을 때, 자, 검사가 봤을 때 이게 모욕이면 모욕으로 기소하면 되죠. 필요적 기재사항만. 그런데 이게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잘 모르겠다. 이 경우에 일단 모욕일 것 같다라고 한다면, 모욕에 대한 심정이 좀 더 많이 형성된다면, 검사가 말이죠. 모욕일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된다고 생각했다면 모욕죄를 선순위에 적고 후순위로 명예훼손을 적을 수 있다는 거죠. 예비적으로. 이게 예비적 기재. 심판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죠. 택일적 기재는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둘 중에 어느 하나인데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심판해달라. 이렇게 택일적으로 기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일단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공수제기하는 방식에 일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주의는 편견, 예단 이걸 막기 위한 것이고요. 예단이나 편견을 막기 위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일본주의라고 해서 어떤 것이든 첨부나 인용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편견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첨부 인용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럼 편견이 생길 우려가 없는 것은 첨부를 해도 일본주의 위반까지는 가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우리 형소규칙에는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들, 우리 기소 전에 말이죠. 꼭 긴급 체포되었다거나 구속되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뭐 긴급 체포 또는 구속영장, 기타, 구속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일본주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판사들은요, 이 공소 사실과 이를 일정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소장에 기재가 허용된 이런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 이거 이외에 여사를 기재했을 때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한 판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과, 직업업som, 소녀부 송치처분 받은 사실을 기재한 것도, 과거 경력, 성향 활동을 기재한 것도, 범죄의 동기를 기재한 것도, 이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죄를 기재한 것도 전부 다 일본주의 위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주의 예외가 있죠. 뭐 약식기소. 약식기소는요 서면 심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면이 들어와야 심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약식기소. 또 적결심판은 공개된 법정에 재판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아주 경미한 범죄를 빨리 재판을 끝내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따라서 적결심판의 경우에도 일본주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약식기소의 경우에는 서면 심리를 해야 되니까 서면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주의 예외고요. 적결심판의 경우에 아주 경미한 범죄를 빨리 재판을 끝내겠다는 생각이라서 적결심판의 경우에도 일본주의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주의 위반했다면 그 공수제기는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 편견을 막기 위한 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기니까 공소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일본주의 위반이 있을 때 혹 그 하자가 취소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 판례는 일본주의 위반의 하자 취소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법원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지면 그 무렵에는 더 이상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수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법관의 심정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수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마시고요. 지금 이제 다시 회의를 다시 한 번 더 그대로 바로 열 테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셔서 공소의 효과 그리고 공소시효 잠깐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 조금 풀고 우리 마칠게요. 이제 여기서는 40분 더 가지 않고요. 최대한 빨리 마쳐드릴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들어오세요.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들어올게요.